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이제 체질별 진단법으로 할 거고요. 정말 질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차트가 드디어 돌아왔는데 질문들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지금 당황 중입니다. 너무 강의 잘했나? 아니면 너무 제대로 못하고 있나?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제가 바쁜 거는 이렇게 아셔서 다들 제가 바쁠까 봐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짬나는 대로 알려드리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체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얼굴 정면 사진, 귀가 보이는 옆면 사진, 그 다음에 손바닥, 손등 요 정도만 찍어서 건강까지 알고 싶다 그러면 혀도 내밀어서 혀 사진도 찍어서 같이 보내면 좋은데요. 체질만 알고 싶다 그러면 얼굴 정면, 귀 옆면, 손등, 손바닥보다 손등이 더 정확해요. 그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개인톡으로 단톡 말고 개인톡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어떤 체질인 것 같아라고 이제 좀 이렇게 가깝게 실제로 아주 가까이서 보면 약간 다른 체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도 한데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멀리 지방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체질 생식을 처방할 때 사진만 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효과는 다들 좋았어요. 그래서 반응도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체형이나 얼굴형에서 드러나니까 그런 질문들 좀 해주시면 좋고 오늘부터는 굉장히 많은 증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들이 이제 어떻게 나한테 작용하고 원인이 뭐고 어떻게 판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그냥 간병인지 아니면 상병인지 중병인지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 병인지 아니면은 증상이 있는 병인지 아니면 정말 내장이 병들어서 생기는 병증인지 심각한 병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설 수 있도록 계속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오늘 목형에 대해서 할 건데요. 목형을 다 못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까지 목형을 이어서 해야지. 제가 3시간 강의를 할 때 체질 하나를 3시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강의니까 이게 거의 2-3번에 쪼개져야 될 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조금씩 넣고 또 오늘 새로 배우는 것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복 학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간 거 다시 나와도 어떤 거지 생각하지 말고 자꾸 머릿속으로 이거 되게 암기가 좀 필요한 챕터예요. 이제부터는. 앞에서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해가 필요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형 체질은 간담이 실하고 비위장과 폐대장의 기운은 허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간이 여기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에서 왼쪽 갈비뼈에 걸쳐서 이렇게 약간 삼각형으로 이런 삼각형으로 생겨 있죠. 7개의 엽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각 엽이 하는 기능이 다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문맥이 달려있는 중간부 엽에서 크게 그 간의 활동을 많이 하고요. 나머지 간들은 약간 저장 형태의 그 기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간, 이쪽에 오른쪽 있는 간에서 어떤 단백질 합성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뭐 영양분의 재구성이라든지 혈액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한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좌쪽 간은 뭐 혈분 저장한다든지 뭐 이렇게 영양물질을 보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간이 아플 때는 티가 좀 빨리 나는 편이에요. 간이 워낙에 자기가 병난 티를 안 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85%가 암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15%만 정상이어도 혈액 검사상으로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아픈 티를 안 내요. 그러니까 15% 평상시에 15%만 활동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가까운 간 부분이 가장 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병이 없고 만약에 나머지 가장자리에 싹 다 암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혈관하고 연결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자기 기능을 해버리는 거야. 나머지가 간으로 그 암세포로 다 둘러싸여도 아니면 간 경화가 진행돼서 딱딱하게 진행이 돼버렸어도 가운데서 그 혈관이 닿은 부분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검사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소화 잘 되고 어디 아픈 데 없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막상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손 쓸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방경화에서 시작해서 간암으로 넘어간 경우 40대 젊은 사람들, 젊을수록 그런 분들은요. 암 판정 받고 사실 6개월 이상 거의 못 살아요. 대부분 다 2달에서 4달 사이에 사망했어요. 제가 아는 케이스도. 그러니까 젊을수록 더 빨리 진행되고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티를 내지 않는 장기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평상시에 간이 안 좋은 증상이 있는 것들을 쉽게 여기지 마세요. 근데 목형 체질은 봐봐요. 간이 제일 좋은 체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더욱 티를 안 내요. 간이 자기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완전히 티를 안 내요. 그래서 이 목 체질들이 생각보다 간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위장이 약한 거는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좀 탈라면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간이 워낙 좋은 체질이고 술 잘 마시고 근육도 힘이 좋고 막 이러니까 평상시에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 목체질이고 저보다 훨씬 더 강한 목체질이에요. 저는 그 사주에 목이 3개가 있는데 일주가 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 기질 자체는 목이 아니에요. 근데 목은 맞아. 그러니까 간이 강한 체질은 맞는데 크고 강한 체질은 맞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일주까지 만약에 목에 해당하고 내가 주 기질 자체가 목이다 그러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아프진 않았을 건데 이게 목 체질이 아니고 일주는 수 체질이고 나머지가 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간이 해독력은 좋은데요. 근데 이게 배출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근육은 잘 형성이 안 되고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목이 아주 강하고 목체질인 사람들은 굉장히 근육의 회복력이 좋고요. 해독 능력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간암이 걸릴 때까지 몰랐어요. 저희 아버지도. 어. 그래서 아주 심각한 간병을 여러 개를 동시에 앓으면서 크게 아프셨던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더 나빠지기 전에 그래도 뉴트라이트 만나서 간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뉴트라이트하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퍼 부어가지고 살아나셨거든요. 너무 심각한 상태였는데 3개월 만에 정상으로 판정. 암은 다 없어지고 간염, C형 간염 있었는데 C형 간염도 없어지고 이렇게 병원에선 정상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사람 나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망가진 외형은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암을 앓으면서 피부도 검버섯처럼 이렇게 얼룩덜룩 생기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면서 하얘지고 치아가 다 녹고 이런 현상은 지금도 회복이 안 되셨어요. 나머지는 다 괜찮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일 많이 하시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렇게 이제 앓게 돼요. 그래서 이 목형들이 정말 죽을 병이 걸리면 간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질이 다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H형이에요. 그러면 심장병이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화극금해서 폐대장에 병이 생기는 건 살 수 있을 확률이 더 커요. 토형도 마찬가지예요. 호국수해서 신장에 병이 생기는 건 그냥 흔한 병이고 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토형인데 위에 암이 생겼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암은요 생존율이 95% 이상 되거든요. 거의 98% 정도 가까워요. 5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2 내지 5% 안에 드는 사람은 토형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자기가 강한 거에 병이 들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도 다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고 판별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목병은 간담이 실하고 비위장과 폐대장을 기우는 허약하니까 어때요? 소화가 늘 좀 안 된다라고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근데 목형 중에서요. 소화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쓸개가 좋거든. 간담이니까. 쓸개가 좋아서 지방질이 소화가 잘 되는 목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외려 밥을 싫어하고요. 기름진 걸 좋아해요. 이 체질들이.
그래야지 자기가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밥이나 뭐 야채를 많이 먹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목병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 식생활이 체질에 잘 맞춰서 먹었으면 건강하다, 난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실제로는 좀 다른 음식을 섞어 먹어보면 금방 체기가 생겨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빵 좋아하고. 빵이 소화가 잘 되는 목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밀가루니까 식이섬유도 별로 없죠. 안에 기름, 버터 막 해가지고 맛있게 구웠잖아요. 그럼 자기는 소화가 술술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대식가였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굉장히. 많이 먹어야지 채워지는 것 같았고. 지금은 아주 소식하는데 정말 대식가였고. 그래서 옛날에 그 식사하러 가면 밥 한 공기로 그친 적이 없어요. 늘 저는 밥 두 공기, 공깃밥 추가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많이 먹었었는데 내가 목극토가 되니까 토가 늘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맨 밥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단밥. 밥이 되게 달고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한 끼에 밥 두 그릇 기본이었어요. 목극토가 계속 되니까 토를 많이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토와 금 기운은 닿고요. 수와 화 기운은 중간 정도. 얼굴이 이렇게 기다랗고 몸도 거의 I자형. 그래서 왜 이렇게 전봇대 같은 느낌처럼 쭉 길게 자라는 사람도 목형이고요. 아니면 좀 작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I자형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주기질이 목형인 사람이에요. 근데 얼굴은 목인데 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처럼 한 3개 정도 섞여 있으면 다른 그 체형들이 같이 체질들이 섞여 있어서 좀 혼합돼 있는 체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형으로 판단을 하세요. 여기 그림에도 보이지만 이렇게 3자 모양의 이마인 남자 체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얼굴 발제선이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난 형태가 요렇게 돼 있는 사람 있죠. 요렇게 여기 벗겨지고 이렇게 벗겨진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이 3자 형태의 이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목형일 가능성이 많고요. 이마의 폭이 턱의 폭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좁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돼요. 목 체질의 형상은 양목인과 음목인이 있다 그랬고 양목인은 키가 작은 목형인데 몸은 사각사각하게 보여요. 짤막짤막하게. 근데 얼굴은 길어. 얼굴은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손을 보면요. 손에 마디가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음목이는 일단 체격이 좋아요. 그리고 살집도 좋고 근육도 좀 있고 얼굴도 기다랗고 그래서 유연성이나 이문세 씨 같은 경우에 목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남자들이 목형이 되게 많아요. 남자들 목형 진짜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장이 안 좋은 남자들이 되게 많아요. 소화 안 되고 설사가 작고 변이 무르고 먹으면 화장실 가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신랑은 길쭉하지 않은데 목형이에요. 근데 얼굴 자세히 보세요. 이 3자형 이마를 가지고 있고요. 이마도 이렇게 좁고요. 입술도 작고요. 손을 보면 마디가 굵어지고 자그맣고 이렇게 돼 있으면 목형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뜯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들 목형 많다는 거. 그래서 얼굴 긴 직사각형이고 이마 폭이 좁고요. 펭귄 입술을 가지고 있고요. 코폭만큼 좁아요. 입폭하고 입술 끝폭이 거의 비슷해요. 아니면 더 좁은 경우도 있어요. 이 콧망울 넓이보다 입술 저쪽이니까 진짜 펭귄 입술이죠. 응? 이렇게 생긴 그런 입술 가지고 있고 길이가 길고 폭이 뚫고 응. 혹은 같은 그런 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귀를 이렇게 보면 좀 기다랗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목형들은. 긴 형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수형귀라 그랬어요. 수형귀. 그래서 이렇게 칼귀처럼 붙어 있다고 귀 볼이 말려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라운드로 말려 들어가지 않고 뚝 떨어지는 거는 수형귀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봤을 때 약간 왜 마기 할머니 손 비슷하게 손이 안 예쁘다면 목형들이 마디가 굵고 가운데가 좁아. 그래서 저도 수하고 목형 손을 같이 갖고 있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보여? 거의 일자로 이렇게 쫙 뻗어 있죠. 근데 여기서 마디가 더 튀어나와요. 목형. 옛날에 제가 이렇게 뚝뚝 부러뜨리는 거 이런 거 많이 할 때는
마디가 더 굵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토금형이었거든요. 토금형. 손가락이 훨씬 더 짧고요. 통통했어요. 손가락이. 훨씬 짧았어. 근데 길어졌어. 손가락도. 살면서 길어지더라고요. 이런 손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20살 넘어서 길어졌어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손 보면 완전 만며느리 손이다 그랬어요. 일 많이 하게 생긴 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의 모양도 바뀐다는 거, 체질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목형 체질의 발병 경로를 보면요. 일단 목형은 뭐가 문제예요? 금극목을 못하거나 아니면 목극토를 하거나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일 흔한 병은 목이 강성해서 생기는 목극토의 비위장병이죠. 그런데 급격하게 큰 어떤 증상이 생기면 금극목을 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목을 너무 강성화시키면 목극토도 일어나지만 금극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매운 건 너무 작게 먹고 신 것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목이 강성해지면서 목극토에서 비위장에서 병이 생기고 금극목을 못해서 금이 다시 폐대장이 역으로 침범을 받는 상무의 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극의 병부터 보고 다음 시간에 아마 상무의 병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에 이제 그 상극의 병을 보면 이거는 사실은 감병이에요. 내가 감이 와. 왜 제가 그 감이 생기면 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형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감. 어떤 우리가 그 기후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서 현상이 생기고 그게 응집되면 기후가 응집되면 현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형상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 감병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감각. 그래서 내가 목형이기 때문에 비위장의 외사 체질병이 많아요. 외부로부터 침범한 체질병. 이거는 뭐냐면 목이 강성한데 목에 해당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침임을 받는 거야. 비위장이 피를 빼앗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위장이 혈액이 모자르니까 간으로 다 피가 몰려가 버렸으니까 비위장이 활성화되기 위한 혈액이 부족해서 기능을 잘 못해서 생긴 병인 거예요. 근데 형태 자체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그냥 배고파서 활동이 좀 힘든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것도 계속 굶다 보면 얻어맞다 보면 병이 커져요. 근데 이제 느낌상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의 기능이나 이제 그 비위장의 기능을 제대로 알면 되죠. 이것도 했던 거예요. 토가 허약하면 어떤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에 대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비장은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비장의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게 바로 감병가 목극토가 돼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주운하가 비장의 큰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소화나 영양물질을 이동하는 것들. 그러면 목극토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가 잘 안 돼. 그리고 물질의 이동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정체가 되겠죠. 배만 나와. 빼짝 말랐죠. 목형은 원래 마른 체형이에요. 근데 목극토가 돼서 비위장이 병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 배만 나와요. 특히 윗배만 나와. 그래서 어떤 영양 물질이 어떤 부분에만 고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체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뚜기 같은 체형. 배에다가 소쿠리 하나 얹은 것 같은 체형. 아랫배만 볼록 나오는 마른 사람들, 윗배만 볼록 나오는 마른 사람들 있죠.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목형인데 맨날 맥주를 한 캔씩 먹고 자. 윗배만 볼록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비주통혈이 비장의 또 기능인데 혈이 경맥안에서 순행하도록 통과를 억제하는데 혈이 안 도는 거죠. 특히 어디에서 잘 안 도냐면 허벅지 같은 데서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 빼짝 마르거나 이상한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관절 아프다, 허벅지가 안 통한다, 순환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목형인데 비장이 나빠지면 혈액이 안 돌아서 담들린 것 같은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와요. 그리고 비주승청, 수곡의 전미를 위로 전환시켜서 올려주는 작용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신을 돌아야 돼. 먹으면 기운이 나는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먹어도 기운이 안 나. 먹으면 쓰러져. 이게 목국토의 현상. 그리고 비기가 상승하지 못하면 늘 배가 그득한 것 같은 복부팽만, 식욕부진, 구역질, 구토, 설사, 두훈, 머리 아픈 거, 어지러운 거, 목 혀는 눈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개는 내가 둥둥둥둥 하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고, 수종 무력은 팔다리 힘 없는 거, 담 결렸다고 하는 거 있죠. 여기 쿡 쑤시고 아픈 거, 그다음에 뭐 붓는 거, 부종 등이 나타나요. 토가 병나면 주로 어디가 붓냐면요. 얼굴이 많이 보여요. 심장이 병나도 얼굴이 붓거든요. 근데 비위장이 병나도 얼굴이 잘 부어요. 그리고 이제 배에 복부팽만 같은 게 배에 부종이 생겨요. 배. 그래서 물이 둥둥둥 타가지고 배가 빵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저는 밤에 부종 되게 많이 생겨요. 배 특히. 그래서 아침에는 5였는데 저녁에는 77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66도 아니야. 77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빵빵해. 가스만 켜는 게 아니고요. 물도 끌어들여요. 안 좋은 음식 먹으면 거기에서 독성이 있는 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독을 중화시켜야 되니까 물을 끌어들여요. 인체에서 수분을 끌어들여가지고 장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중화시키려고 장 주변의 혈관으로. 그래서 배가 빵빵해져요. 가스도 차고 물도 차고 수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군침, 기육, 입술, 입 등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입술이 비위장이거든요. 그래서 윗입술 비장, 아랫입술 위장. 눈꺼풀도 위장 경락이 이렇게 지나가서요. 위에는 비장, 밑에는 위장이에요. 비위, 비위, 비위. 그러니까 비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눈떨림이 생기는데 윗 눈꺼풀이 떨려요. 위장이 안 좋잖아요. 아랫 눈꺼풀이 떨려요. 우리가 보통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꺼풀 떨린다고 하잖아요. 오른쪽 떨릴 때도 있고 왼쪽 자기 순환이 더 안 된 쪽에서 떨려요. 저는 왼쪽에서 많이 떨렸어요. 왼쪽이 전체적으로 안 좋거든요. 오른쪽보다 더. 그래서 아랫 눈꺼풀이 떨리면요. 위가 경련을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윗 눈꺼풀이 계속 떨리잖아요. 그러면 비장이 경련을 일으킨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왜 와사풍이라고 해서 입술 이렇게 돌아가는 병이 있죠. 이렇게 돌아가는 병. 이것도 비위장의 병인데 목극토하면 이 와사병이 걸리기 쉬워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40대 초반에 술 많이 드시고 입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형들이 와사풍도 잘 구아나사라고 하는 입이 돌아가는 병도 잘 걸려요. 비위장이 허약하기 때문에 풍이 오는 거죠. 일종의 그것도 중풍이에요. 그래서 비장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 비장이 기운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비장은 생각의 그 개념 자체가 비장의, 그 다음에 제위, 제지, 위사.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비교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있어요. 비장이 하는 기운이. 비장이 가지고 있는 사고적인, 감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기억이나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냐 그러면 동걱정, 동계산. 그래서 동계산을 아주 철저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동계산을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동계산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게 있으면 아까워서. 아니면 줘야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토가 강한 사람들은 계산을 아주 잘하거나 계산을 아주 안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 목극토잖아요. 그럼 비위장이 나빠졌겠죠.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강해서 비위장에 병이 났다. 그럼 기억을 잘 못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자기가 줘야 될 돈도 받을 돈도 기억을 못해요. 아니면 이제 그 짧은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이득 있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벌어야 되고 이런 계산을 잘 못해요. 목병들이. 그래서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좀 그런 편이었는데 맨날 되게 많이 혼났어요. 옛날에.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맨날 돌아다녀가지고요. 아프다 그러면 가서 치료해주고 무를 받아온 적도 있어요. 치료해주고요. 그 집에서 뽑은 무를 받아. 쌀퍼준 사람도 있어요. 반찬 뭐 이런 거 만들어서 준 분도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얼마를 달라 그러면 치료비를 못 받고 출장비도 못 받고 어버버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주시고 싶은 거 주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한 보따리 들고 가면 출장 간다고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네, 막 이상한 보따리 들고 가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 또 먹을 거 받아왔어? 허준이냐? 굶어 죽진 않겠다. 그래서 저희 신랑은 맨날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가 허준이냐? 야 굶어 죽진 않겠다. 쌀바도 아니야? 이러면서 되게 그랬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무실 하면서 그런 일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중이었으니까. 비기울결, 사고가 과도하면 비기가 울결되어 주승하지 못한다. 뭔 소리냐? 기운이 울결되고 맺혀 있으니까 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 피가 안 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국토가 되면. 체하면 딱 그거 아시겠죠? 되게 멍해요. 우리가 목국토 돼서 체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 느낌이 있어요. 아, 머리에 피가 안 들어간다. 눈이 침침하다. 머리 이렇게 회전이 전혀 안 된다. 요런 거. 그게 바로 비기가 주승하지 못하는 거고 기욱이 살찌고 빠지는 것을 주관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르겠죠. 말라요. 암만 먹어도 말라요. 그리고 사지의 기능은 비기가 수송한 영양에 의해서 유지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지무력. 팔, 다리가 힘이 없어. 영양분으로 팔다리가 힘이 뻗쳐야 되죠. 머리로도 피가 와야 되는데 머리도 선명하지 않고 팔다리도 기운이 없는 거. 그리고 침으로 혀 안을 비주연, 입을 윤택하게 하는 게 바로 비장의 기능인데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침이 입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불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바짝 말라요. 비음허가 생기면 마르고 비주연이 너무 심하면 흘러내다가 환자들 중에서 소화를 거의 못 시키고 음식을 못 먹는데 침을 질질질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특히 와사풍 같은 거 왔다. 입이 약간 돌아가고 하면 이게 침이 제대로 삼켜지지 않고요. 흘러내려요. 그래서 어르신들 아프면 침을 계속 흘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비장의 이상 증상이고 기응제대복, 기가 허하거나 기습시 횡격막 아래 복부에 팽창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장의 습한 거, 너무 단 거, 신맛이 아니면 너무 찬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복창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왜 복부에 창이라고 하는 염증이잖아요. 횡격막 안에 복부에. 그래서 제가 홍채 검사를 하다 보면 횡격막에 염증이 생겨 있었던 사람들을 꽤 많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되게 아프고 이분들은 복식호흡을 거의 못해요. 대장이 이렇게 쫙 하고 돌아가면서 횡격막이 폐하고 장 사이를 딱 나눠주면서 호흡을 유발하는 이 근육막이잖아요. 근데 또 바로 아래 이 복탕이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모르고 지나가고 늘 아프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는 안에 혹 같은 거나 염증 상태, 벌겋게 부은 상태가 늘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잘 못하고 더했다 덜했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 근데 이런 분들한테 신맛에 찬 음식을 빼거나 아니면 단맛에 찬 음식을 빼거나 아니면 그냥 찬 음식을 빼거나 왜냐하면 설탕이 면역력 떨어뜨리기 때문에 단맛도 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 단맛이 아니라 안 좋은 단맛을 많이 먹는 경우는 병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디톡스를 하면서 음식을 조절을 하면 그 복창이 없어져요. 호흡도 잘 되고. 평생 복식호흡을 못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숨쉬고 호흡만 하고. 그래서 자기가 횡격막이 잘 안 움직이는 걸 몰라. 그래서 이런 복창이 흔하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비장의 이제 본경락상의 병증이에요. 비장의 본경병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본경락상의 병증은 경락이 비장의 경락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양경락은 위로 아니 밑으로 내리고 음경락 위로. 비장은 음경락이에요. 비위장이죠. 그래서 음의 장부에 해당해요.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콩, 신장 이렇게 5개는 아니면 심포까지 6개를 음의 장부예요. 그래서 음경락을 따라서 흘러.
기운이. 그러면 음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위로 오르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끝에서 시작해서요. 이 가슴까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비장경락. 그러면 양경락은요.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손끝 아니면 머리에서 시작해서 발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경락도를 보면서 화살표를 보세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발끝에서 시작하죠.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무릎 안쪽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허벅지, 저한테 치료받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충문이라고 하는 사타구니 가운데 맥이 뛰는 자리, 여기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유방 옆으로, 유두 옆으로 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중간에 꺾이는 자리 보이죠? 꺾이는 자리. 이렇게 뾰족하게 삼각형으로. 경락이 저렇게 꺾여서 중안을 한번 타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꺾이는 자리에서는요. 체기가 되게 잘 생겨요. 그래서 위 가운데가 아픈 거야. 여기 배 가운데 중안 자리가 위장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인맥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맥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장의 경락이 음백이라고 하는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해가지고 발등을 타고 삼음교라고 하는 발목 위에 혈자리 타고 음능천이라고 하는 무릎 아래 혈자리 타고 혈애라고 하는 무릎 위 혈자리 타고 기문, 그 다음에 충문, 부사, 복결, 대횡, 도계, 대포, 그 다음에 식두, 천계, 흉향, 주역, 그 다음에 중부라고 하는 혈자리까지 쭉 이어져서 결국은 혀 밑에까지 올라오게 돼 있는데 비장의 봉병병증. 그래서 혀 밑에 침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의 그 침울을 분비시키고 적시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경락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국토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체기가 생겼어. 그러면 뭐부터 느껴져요? 머리가 무거워. 혹은 아프거나 그 다음에 몸도 무거워. 툭 처지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럼 기운이 없고. 몸에 열감이 있죠. 체기 있으면 열감이 주로 있어요. 열이 아니면 되게 식거나 그다음에 팔다리에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고 목 이쪽과 땀 부위가 아프고 목의 위쪽 여기 침샘 있는 자리 땀 부위가 아파. 이렇게. 그리고 뭐가 침을 삼킬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혀에 오므렸다 폈다 운동이 잘하는데 말도 잘 안 되죠. 그리고 몸에 살이 마른다. 이건 이제 더 오래 진행됐을 때 얘기고 다리와 무릎 안쪽으로 차가운 감들, 다리가 되게 식는 느낌이 들어요. 체기가 생기면 그다음에 다리와 발 전체가 붓거나 순환이 안 되니까 엄지발가락 쪽에 운동장애가 있다. 이거는 기장이 굉장히 안 좋은 체질인 경우에 왜 그 무지외반증 있죠. 엄지발가락이 무지예요. 무지외반증은 비장의 경락이 안 좋아서 생기는 병. 그래서 목형들이 되게 많아요. 이 무지외반증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툭 꺾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발가락 안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그 발가락을 잡아주는 뼈 있는 관절 부위는 툭 튀어나가고 신발을 제대로 못 신죠. 그래서 그걸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뼈를 깎아내는. 그거를 바로 잡고 수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목형들이 무지외반증이 많이 오는 건 경락상의 병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잘 생긴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경락도를 따라서 어떤 통증이나 증상들이 생기기 되게 쉬워요. 목형이 만약에 병이 왔어. 무릎에 병이 왔어. 관절염이 생겼어.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이 제일 많이 오죠. 목토니까 비위장이 약하니까 무릎이 주관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음능천 자리에 주로 부종이 많이 생겨요. 수종. 그래서 무릎 안쪽이 띵띵 부어.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기장에 병 나면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무릎 아래 안쪽이 띵띵 부어 있어요. 바깥쪽이 붓는 사람도 있고요. 안쪽이 붓는 사람도 있는데 안쪽이 부으면 비장, 바깥쪽이 부으면 위장. 비위장 둘 다 안 좋으면 안쪽 바깥쪽 다 부으니까 무릎이 이렇게 띵띵 부으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골고루 진행되는 거죠. 어느 쪽에서 먼저 생기는지 보시면 돼요. 그런데
비위장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장은 음장부예요. 음은 채워야 건강하다고 했어요. 먹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럼 위장은요, 양장부예요. 양은 비워야 건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독을 하고 장을 비우고 소식을 해야지 위장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건강으로 가는 방법이 다른 거야. 비장과 위장. 근데 비위장이 둘 다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좋은 음식, 비장에 좋은 음식을 먹고 위장을 쉬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음식은 충분히 먹고 사이사이 간식 먹지 말고 공복의 시간을 길게 갖고 위를 쉴 수 있게 해줘야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먹어서 채우는 것과 비워서 채우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비장이 허약했을 때 내장에 병증이 생기죠. 그러면 복부가 팽팽해지면서 커져요. 이게 빵빵해지면서 커진다 그랬죠. 안 좋은 거 먹으면 바로. 배가 그득한 거죠. 빵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죠. 심해지거든요. 복부 팽팽해지는 거. 배가 그득한 것처럼 느끼고요. 더 커지면 진짜 아프죠. 그리고 머리 앞쪽이 여기가 이 앞니마 있는 쪽이 위장벽락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통과하게 돼 있어서 여기가 아파. 그리고 수종이 생기고 붓는 거 얘기하는 거, 손이 붓고 하는 거. 그다음에 누워있기가 불안하고 혹은 간질이다. 이것도 비장이 허약한 친구들이 간질이 잘 생겨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질병 있잖아요. 떨고 막 거품 물고 하는 거. 소화가 잘 돼 금방 배가 고파진다. 간질이 생길 정도로 바로 목토가 된다고 해서 바로 병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겁내하지 마세요. 소화가 잘 돼서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도 비허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목형이 아주 강한 분이 그 김미 선생님 모시고 왔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목이 아주 강한 얼굴 진짜 길게 생겼잖아요. 네. 그분이 아주 목이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금방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돌아서 배가 고파요. 이게 목형들이 계속 뭘 주섬주섬 먹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날씬하게 나던데 그죠? 날씬하게 봤는데 날씬해요. 실제로 마른 거예요. 날씬하다. 날씬하게 나는데 먹는 걸 많이 먹는구나. 네, 네. 굉장히 배가 금방 고파져요. 담즙이 많이 나오고 위산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금방금방 허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피부가 안 예쁘잖아요. 윤기가 없잖아. 이 맞아. 윤기가 토에서 오는 거거든요. 기육이 윤기가 반질반질 나는 거 이게 도는 것이 비위장이 좋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 약간 노루시름하면서 기름이 쫙 도는데 이게 비허인 사람들이 기름기가 없어. 그리고 폐가 허약하면 얼굴도 허옇게 약간 대피처럼 돼요. 그러니까 휘고 윤기 없는 피부를 가지게 되는 거죠. 목형이 병들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든 상태의 목형이 맞아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누런색이 나고 깜짝깜짝 잘 놀라죠. 그리고 입맛이 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아했던 거를 안 좋아한다거나 안 좋아했던 걸 좋아한다거나 그래서 비장이 허약해지면 이런 증상이 생기고 입이 마르거나 입이 말라도 물을 먹고 싶다고 물을 잘 못 먹어요. 물을 잘 안 마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형들 중에서도 특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근데 입은 마르고 침이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물을 잘 안 마셔. 많아 이런 분들. 빵이나 좋아하고 커피나 좋아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배고픈 듯 아픈 듯 속이 미식거리는 듯 하면서 편안치 않은 느낌이 늘 있을 수 있어요. 채기가 있으면 더 심해지겠죠. 딸꾹질과 구토 증상도 있고요. 트림하고 신물도 넘어오고요. 위 부위가 아파요. 소화 안 될 때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그리고 이가 아프고 잇몸이 붓는다. 보세요. 트림하고 신물이 넘어오고 입이 마르고 잘 침이 안 넘어가고 이러면 비위장이 약한 거야. 근데 내가 소화가 잘 돼서 금방 배가 고파요. 그럼 몰라요. 이것도 병인데.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그럼 병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 먹고 탈이 안 난다고 생각하니까 아픈 걸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병이라는 게 인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 먹으면 살이 찌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비위장이 좀 어떻다? 먹으면 먹는 것만큼 찌고 안 먹으면 안 먹은 것만큼 빠져.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은
속 안의 내장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토가 허약한 간병이죠. 위장은 1.5리터 정도의 음식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루 형태의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가 빨리 일어나는 것은 2~3시간 탄수화물 같이 맨밥만 먹었다, 밀가루만 먹었다 이런 것들 그럼 2~3시간이면 소화가 되고요. 뭐 이렇게 조금 좀 식이섬유 섞여 있다 그러면 3~4시간 정도면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넘어가죠. 지비지장 거쳐서. 근데 소화가 되게 안 되는 딱딱한 음식이나 단백질 고기, 딱딱한 고기 익힌 거 이런 것들 먹었다 그러면 7~8시간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밀가루가 소화 안 되는 체질을 라면 같은 게 12시간 동안 위에 있는 것을 사진을 찍었더니 나오는 경우도 있었대요. 왜 우리가 식사 검사하러 가면 건강검진하러 가면 그 전날 뭐 6시부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장으로 다 내려보내려고 내시경, 위내시경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전날 6시부터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물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전날 6시 전에 라면을 먹었어. 그 다음날 있을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은 음식이 왜 이렇게 구토증 일어나면 몇 시간 지났는데도 이렇게 음식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탄 먹고 못 먹고 또 다시 해보면 음식물 안 나오고 그냥 물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다 나왔거나. 그래서 소화기관으로 3~4시간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건 이제 그 여담인데 왜 그 시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사고가 생겨서 사람이 죽었어. 감시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검사하는 거. 그런 거에서 음식물이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검사해서요. 이 사람이 몇 시간 전까지 음식을 먹었으니까 언제쯤 사망했겠다라는 걸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마다 소화되는 시간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 이런 음식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 같은 걸로 특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위라고 하는 기관은요. 우리가 위장이 움직이는 거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평상시 운동을 한다, 운동을 잘 못한다 이런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막 되게 강하게 운동을 하면 경련처럼 일어나서 떨리는 거 그래도 통증이 생기고요. 안 움직여도 통증이 생기는데 빨리 움직여서 생기는 통증은요. 누구나 감식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근데 안 움직이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위장의 연동 운동이 안 된다고 체크가 되고 연동이 안 되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음식물만 먹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위가 퍼진 상태에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먹어도 허기가 생겨. 채워지지 않으니까. 위가 퍼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 웬만큼 먹어서는 위장이 탔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차지 않으면 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는 성향을 띠게 돼요. 근데 만약에 위장이 쪼그라진 상태에서 위가 멈추잖아요. 그럼 음식을 못 먹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오면 이렇게 문진할 때 배를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위장이 와 있네 하고 위가 이렇게 커져 있는 끝부분에 느낌이 나거든요. 통증도 본인이 있지만 전 지금 아침에 뭐 아무것도 못 먹어서 공복 잘게요. 제 배를 아주 깊숙이 눌러도요. 어떤 통증도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 위가 이렇게 제대로 딱 쪼그라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근데 음식물을 받아들여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걸려서 통증이 생겨요. 위장 끝이 잡히니까 부어있고. 근데 이 연동 운동이 안 되고 위가 부어있거나 위가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안 먹었을 때도 누르면 아파요. 먹으면 더 아파. 그래서 만져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물이요. 15초에서 20초 사이에 위장이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 자루가 이렇게 천천히 쪼그라들었다가 음식물하고 그 위액을 섞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늘어났다가 또 다시 그게 이제 섞이도록 또 다시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이거를 1분에 서너 번을 반복하는 건데 1분에 서너 번이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지 제대로 안 움직이는지 움직이는지를.
내가 되게 심하게 움직임 느끼는데 잘 안 움직이고 못 느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느끼는 경우에 이상한 음식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지나치게 먹는다든가 꼭 필요한데 너무 안 먹는다. 그래서 이 운동, 위장 운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칼기. 그리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나오게 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이스트비. 그래서 칼기와 이스트비가 이 위장의 움직임과 소화효소의 작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장이 허약한 목병한테는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장이 허약한 사람, 비장보다 위장, 이스트비는 비장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장에 칼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위는 위에도 문이 있어요. 잡아주는 음식물 들어가고 역류하지 못하게 꼭 다루 입고 잠그듯이 뚜껑이 있어. 그리고 아래쪽에도 뚜껑이 있어. 관략근이죠. 그래서 오므렸다 펴졌다 하는 건데 분유예요. 위에는 분문, 아래쪽에는 유문이거든요. 관략근이 있어서 쪼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위쪽의 문은 위에 있는 음식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문은 소화가 다 될 때까지 문을 열지 않아서 소화가 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부숙이라고 하죠. 위장이 하는 기능은 이제 음식을 녹여서 건죽 상태로 만드는 건데 건죽이 되지 않는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면요. 이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뚝뚝뚝뚝 내려가서 설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을 무르게 못하게 제대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음식을 아주 가늘게 쪼개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쪼개기 전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문을 관략근으로 꼭 막 잠그고 있는 거예요. 위샘에서 분비되는 위액 양이 하루 2, 3리터나 돼요. 여러 번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한꺼번에 2, 3리터의 그런 강한 위액이 쏟아지니까 1.5리터의 위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커지. 그래서 하루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하루 두 끼 식사로 충분하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위장이 큰 체질인지 아닌지. 위가 큰 체질이면요. 한꺼번에 먹고 그냥 천천히 소화시켜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위장이 크지 않은 체질이야. 그러면 그걸 음식을 그렇게 한꺼번에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 간헐적 다이어트, 뭐 음식은 양하고 종류로 상관없이 16시간 공복을 가지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게 맞는 체질일까 안 맞는 체질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한꺼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체질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음식을 한꺼번에 못 먹는 체질은 불가하다. 그래서 자기 몸을 알고 어떤 방법이든지 써야 돼요. 위장이 약하면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위장이 허약하면요. 식욕부진, 소화불량, 위완, 핵만통이 생겨요. 위가 늘어진다는 소리예요. 위완. 근데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생기고 위주 통강이 안 돼. 그래서 위는 주로 통강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변송하는 작용을 그래서 소장, 위장에서 소장으로 이제 소장 가기 전에 십이지장 있잖아요. 위장에서 십이지장 거쳐서 소장으로 변송하는 작용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계속 위에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위가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거 이게 위가 안 좋은 거고 위기가 오게 왜냐하면 건죽이 돼서 이게 다 갈아져야지만 문을 열어주는데 건죽이 안 되는 거예요. 위액이 부족하니까. 연동이 안 되니까 이게 섞이질 않아서 어떤 건 갈아졌는데 어떤 건 안 갈아지는 거예요. 녹아 나가질 않은 거야. 그러면 아직도 덩어리가 있네 그러고는 문이 안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득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고 그냥 멈춰 있는 거고 위기울결했을 때는요. 식욕 감퇴, 중완, 창만 그 다음에 중완은 여기 위 가운데 명치하고 배꼽 사이에 있는 혈자리예요. 그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나고 변비나 구토나 트림 증상이 있어요. 위장의 본 경락상이 이제 병증이 오면 11시 넘었네? 11시 넘었어요. 요거 좀 금방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할게요. 높은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위장의 그 경락 오른쪽에 그림을 보세요. 얼굴에 이렇게 눈 밑에 보이죠? 눈 밑에. 그래서 코 옆을 따라서 내려갔다가 다시 머리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밑을 통해서 쭉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장 경락은 이렇게 얼굴을 다 관통하고 내려가니까 이 와사풍이 생기는 건 위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채기가 생기면 발을 따거나 아니면 얼굴 이런 데다가 침을 맞아도 효과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높은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감각이 다르고 정신이 둔하며 헛소리를 하고 미쳐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게 되게 심하게 체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나는 현상이에요. 얼굴이 비틀어지고 감각이 다르다는 와사풍이고 정신이 둔하며 헛소리한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상한 소리 할 때 있어요. 그리고 채기 있을 때는요. 자다가 이상한 꿈 꾸면서 헛소리 하기도 해요. 미쳐서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거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이게 목극토 비위장이 약한 아이들이 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위가 제대로 작동을 잘 못하니까 가만히 잘 못 있고요. 이 통증이 생기고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좀 연동 운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설치고 다녀도 위장이 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운 것이 싫고 눈이 아프고 콧속이 마르고 코피가 나고 입안이 헐고 발진이 나고 안목이 붓고 이게 전부 다 위장 경락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위장의 경락에서 생기는 병의 증상이야. 안목 붓고 목구멍이 붓고 아프고 가슴을 통과해서 지나갈 때 그 유두 가운데를 통과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울리면서 아프고 다리가 붉게 부으면서 아프고 유방통이 생기기도 해요. 다리가 찬바람이 나면서 시리고 그다음에 유방 팽팽해지면서 아프다 그랬또 서해부와 무릎 아래 전면 발등이 아프고 운동 장애가 있다. 이게 모두 위장 경락상에서 생기는 증상. 그럼 목극포돼서 만약에 채기가 왔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급격하게 생기기도 해요. 오랫동안 반복되거나 진행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장이 허하면 위 부위도 아프고 대변이 질면서 설사하고 음식물이 소화 잘 안 되고 배에서 꾸르륵거리고 난데? 이런 느낌 있죠? 이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목극토가 되고 있는 목병일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한두 개는요. 위장이 안 좋을 때 생기는 증상이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늘 요런 편이야. 그리고 이게 자주 있어.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해. 하면 확실히 위장이 허약합니다.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배 부위가 단단하고 거북하고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피부가 누렇게 된다. 배가 아프면서 부어오른다. 트림이 자주 난다. 위 부위가 배가 부어오르면서 아플 때도 있고 방귀를 하면 통증이 강해진다. 배가 아픈데 방귀를 하면 통증이 강해. 저 이거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진짜 가스가 차면요. 방귀를 끼면 통증이 감소돼요. 위장부터 가스가 차오르는 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혀뿌리 부위가 아프고 설사 변비가 번갈아 가면서 있거나 냉대화가 많거나 피가 잘 나고 살짝만 부딪혀도 멍들고 모든 장기나 기관이 밑으로 처지거나 무기력해지죠. 밥을 많이 먹어도 살이 찌고 이런 증상이 자주 있고 여러 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가 허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여러 번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암기해야 돼요. 위장의 허증이나 비장의 허증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지 내가 판단할 때 훨씬 쉽고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이게 위장의 증상인지 비장의 허증상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고 이 부분에 해당해서는 이제 지금 체질별로 딱딱딱딱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PPT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부분만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다 다운받아가지고 뭐 프린트를 해놓으셔도 좋고요. 이게 모여서 하는 수업이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다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게 모여서 하지가 않으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문제라서 일단은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를 다운받으세요. 그래서 보셔야 돼. 봐야지만 입혀지거든요. 그리고 경락도도 자꾸 한 번씩 보고 공부를 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 사람들은 뚜렷하게 찾아보시고 암기하셔야 돼요.